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현금 흐름 분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현금 흐름 분석에 대한 기초 개념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현금 흐름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 이렇게 세 가지 활동으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어떻게 구하는지 직접법, 간접법 이렇게 구했고 투자활동이랑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뭐 직접법으로 구하긴 하지만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어떤 거래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고 어떤 거래는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한번 세부적으로 따져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하고 내일에 걸쳐서 아마 쭉 이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걸쳐서 쭉 이어질 내용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금 흐름표 보면 우선 우리가 재무분석 과목에서 배웠던 내용을 조금 복습을 하는 거예요. 현금의 변동하고 현금의 자산의 변동이 이게 바로 자산의 변동이죠. 그렇죠? 예, 자산의 변동이고 부채랑 자본 이게 대변 항목이죠.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그렸을 때 이 현금의 변동과 현금의 자산의 변동이 이 부분이고 그리고 부채의 변동과 자본의 변동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의 변동이 당연히 일치를 해야 대차 평균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요 놈을 우변으로 한번 이항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금의 변동은 현금 외 자산의 변동 마이너스죠. 플러스 부채의 변동, 자본의 변동이에요. 만약에 자산이 100에서 150이 됐어요. 현금 외 자산이 100에서 150이 됐어요. 그러면 100에서 150이 됐다는 소리는 50만큼 증가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이너스니까 현금 흐름 측면에서는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자산이 증가하게 되면은 왜 현금 흐름 측면에서 마이너스일까? 단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산이 증가하게 되려면 현금 흐름은 어떻게 돼요? 내가 자산이 증가하게 되면 자산을 구입한 거죠. 그러면 현금을 지급하고 자산을 구입한 거기 때문에 자산의 증가는 곧 현금 흐름 유출, 현금 흐름 마이너스라고 볼 수 있겠죠. 부채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뭘 의미해요? 내가 차입을 해서 돈이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부채의 증가는 현금 흐름 유입, 현금 흐름 플러스. 자본도 마찬가지예요. 자본이 증가했다는 것은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본금하고 주발초가 증가했어요. 그걸 뭘 의미해요? 현금의 유입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자본의 증가도 현금의 유입. 자산은 증가했을 때는 현금 유출, 부채는 증가하면 현금 유입, 자본 증가하면 현금 유입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현금의 자산의 변동을 보면 현금 외 자산의 변동 안에도 현금의 기타 유동자산이 있고요. 비유동자산이 있겠죠. 네. 현금의 자산은 원래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이 되는데 현금을 뺀 나머지 자산의 변동을 보니까 현금 외 기타 유동자산, 현금 외 유동자산의 변동과 비유동자산의 변동으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부채의 변동은 유동부채의 변동과 그 다음에 차입금 변동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본의 변동은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변동 크게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의 변동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익잉여금은 어떻게 또 구분이 되냐면 이익잉여금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면은 이익잉여금이 증가하죠. 그런 다음에 배당이 되면은 이익잉여금에서 일부분을 처분, 이익잉여금을 어떻게 처분하는지 그런 처분 계산서도 우리가 재무제표 하나 중에 우리가 구성을 하잖아요. 보고서 중에 하나로. 그랬을 때 배당금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익잉여금은 감소하는 효과가 있겠죠. 그거를 나타내는 게 이 주석이에요. 별표. 이익잉여금의 변동은 당기순이익에서 배당금을 뺀 것과 맞다라는 거예요.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면 이익잉여금이 증가하고 배당금이 증가하면 이익잉여금이 감소하니까 이익잉여금의 변동은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배당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이제 직접법에 의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구하는 건데 직접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 그 재무분석 시간의 마지막에 직접법을 하나의 간접법의 형식이다라고 설명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합쳐서 직접법을 1방법, 2방법으로 구분을 하는데 자 보세요. 1방법은
직접 추적하는 거예요. 현금 유입액하고 현금 유출액을 직접적으로 추적하는 게 바로 제1방법이고요. 제2방법은 손익계산서의 항목에서 현금의 유출이 없는 손익과 관련 자산 문체를 증감을 가감하게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자, 언뜻 보면 이게 간접법이잖아요. 그런데 간접법하고 다른 게 뭐냐면 손익계산서에 어떤 특정 항목을 지적하는 거예요. 매출이면 매출, 매출 원가면 매출 원가, 특정 항목을 지적하는 거죠. 간접법은 뭐였어요? 당기순이익부터 출발했어요. 최종 매출, 매출원가, 영업이익, 뭐 세전이익, 법인세, 비용까지 다 차감한 최종 순이익, 이 당기순이익부터 출발하는 게 간접법이었는데 이 제2방법, 직접법의 제2방법은 그 매출이라는 매출액, 특정 항목 있죠? 그 항목부터 출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계산하는 과정은 간접법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2방법을 직접법화된 간접법 혹은 간접법화된 직접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법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제2방법을 가지고 표시를 해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도 제2방법에 의한 직접법 작성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서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은 우리는 제2방법을 직접법 계산으로 간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실무에서도 제1방법을 쓰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책이나 저서에서 다루는 그 직접법은 다 제2방법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제1방법과 제2방법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A기업의 2001년도 매출액은 10,000원이고요. 전부 외상 매출이에요.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네요. X 1년 초 매출 채권은 30,000원이고요. 그 중에 X 1년 중에 25,000원을 현금으로 회수했어요. 그러면 X 1년 초에 이 매출 채권이 30,000원 이 말은 뭐예요? 내가 X 0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죠. 작년도에 외상 매출하고 남은 그런 채권 잔액이 기초에 30,000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 거죠. 그 중에서 25,000원을 회수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과거의 매출 중에서 매출 채권으로 남아있는 것, 내가 아직 못 받은 돈, 그 못 받은 돈 중에서 2001년 중에 25,000원을 현금으로 회수한 거예요. 그랬을 때 X1년만 매출 채권은 15,000원이다. 3만원 중에서 25,000원 회수하면 5,000원이 되는데 왜 15,000원이에요? 이 매출. 이 매출 만원이 매출 채권이 또 있잖아요. 이 만원에서 발생된 외상 매출 매출 채권이 있어서 더해져서 15,000원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랬을 때 직접법 제1방법에 의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접법 제1방법은 어떻게 구하냐면 직접 현금을 추적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현금 매출이 있어요? 없죠? 지금 X 1년도 보고 있어요. 현금 매출 없죠? 그리고 매출 채권도 과거에 있던 매출 채권 중에 올해 회수된 부분이 얼마였어요? 25,000원이죠? 직접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25,000원 적어서 25,000원 이렇게 유입액을 직접적으로 쫓아가는 거. 근데 직접법 제2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매출액 10,000원부터 출발해요. 10,000원부터 출발한 다음에 매출 채권의 증가, 감소 부분을 고려해요. 자, 자산의 증가는 뭐라고 했어요? 현금의 감소고요. 자산의 감소는 현금의 증가예요. 자, 선수금 같은 경우 보겠습니다. 선수금은 부채죠? 미리 받은 돈이잖아요. 선수금의 증가는 뭐예요? 현금의 유입. 선수금의 감소는 현금의 유출.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직접법 제2방법입니다. 간접법화된 직접법이죠. 예. 그랬을 때 매출액 10,000원부터 출발하고요. 기초의 매출 채권이 30,000원이고요. 그게 얼마 됐어요? 15,000원 됐죠? 감소했죠? 감소했으면은 현금으로 유입이에요, 유출이에요? 현금으로 유입이죠. 그래서 15,000원 현금 유입돼서 25,000원이 됐어요. 동일해야 돼요. 앞에랑 25,000원 동일했죠? 직접법으로 이게 직접적으로 현금을 추적해서 따라가는 직접법 제1방법. 그리고 매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 관련 자산의 부채의 증감을 고려한 방법이 바로 직접법 제2방법이고요. 우리가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은 직접법 제2방법으로 우리가 기술을 할 거고요. 그렇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출 활동에 의한 현금 유입액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우리가
제 이 방법으로 한번 직접법에 의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 그러면 세부 항목별 분석을 보면 관련 손익이 먼저 있어야겠죠? 그리고 관련 자산 부채가 있을 거예요. 자산의 증가는 현금 유출, 자산의 감소는 현금 유입.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부채의 증가는 현금 유입, 부채의 감소는 현금 유출. 오케이? 네. 그랬을 때 매출채권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외상으로 매출한 부분은 현금 유입이 없이 매출채권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이거 분 게 어떻게 돼요? 외상